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특징주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전략은 한국 증시는 환율 1,300원에서 매수해서 1,100원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최근에 예전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손실도 크고 많이 물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짜증난다고 해서 지금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거나 할 시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가 싸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출 기업도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일 때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식을 팔 필요는 없고 환율이 1,100원 전후 갈 때까지 버티면 지수는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제 보유 종목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고 그런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간은 아마 1년 정도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마 전혀 또 다른 상황에 있을 거예요, 아마.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징들을 보면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전자공시에 차근식 대표이사가 장남 차경화 씨에게 65만 주 4.74%를 증여했다고 공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는 188억 정도 되고 평균 단가는 29,05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증여공시 다음날 주가가 8% 상승하고 그 다음에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눌려 있었던 게 이 증여가 안 됐기 때문인데 중소형주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 볼 때 최대주주 연세하고 나이하고 2세가 만약 근무하고 있다면 증여가 됐나 안 됐나를 꼭 봅니다. 증여가 안 되면 주가 누르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차경화 씨를 보면 85년생이고 아이센스에서 근무 중이에요. 그래서 지분이 최근에 이제 5.4%까지 확대돼서 회사의 4대 주주에 오르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증여 금액이 189억인데 증여세 제한 마련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증여세 납부를 위한 배당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영풍재지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부인에게 증여를 많이 하면서 다음에 폭탄 배당이 있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센스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최소한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현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여의 시사점은 증여를 할 때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가에 증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주가 저점인가? 그래서 아마 매수세가 몰렸던 것 같고요. 그게 29,000원이죠. 그래서 아마 29,000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아이센스가 그럼 어떤 기업이냐? 혈당 측정기를 판매하는 기업이고 매출 81%가 해외에서 나오는 의료기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은 게 이 환율이 높기 때문에 환차익을 상당히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두 번째 성장 사업이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건데 현재 한국, 독일, 뉴질랜드 등 해외에 임상 중입니다. 그래서 23년 제품 출시 예정인데 이 CGM이 성공하게 되면은 회사가 그 이익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거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겁니다. 시총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CGM 사업이 호조 시 시총 1조는 무난하다. 최근에 한 시총이 4,500억 정도 되는데 무난하다고 하니까 뭐 시총 1조는 훨씬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건 약간 먼 얘기고 CGM 매출액을 1,0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한 24년, 25년 정도 가야 될 거예요. 네, CGM 사업 가치만 1조 원이니까 이 CGM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은 회사가 완전히 이제 시총이 조 단위로 놀게 되죠. 그리고 CGM 신사업을 제외하고도 23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2.5배라서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주가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매출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작년에 영업이익이 꽤 늘었습니다. 뭐 영업이익률은 원래 견고한 회사고 그래서 22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2% 성장했는데 비용이 27억 반영됐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어떤 비용이 반영됐냐면 전 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주식을 부여했죠. 스탁옵션 27억 비용이 반영했는데도 22% 성장했기 때문에 컨센을 크게 초과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때 주가 반응이 있다가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증여가 안 돼서 아마 눌려 있었던 것 같은데 팍 쳤죠. 그리고 고객사도 매출처가 굉장히 뭐 우량한 매출처가 많아요. 월마트, 아마존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사마 네트워크스이고요. 최근에 VIP 자산운용이 5% 이상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 가치 운용사로 굉장히 유명한 그 자산운용사고요. 사마 네트워크스는 91년에 설립해서 업력이 꽤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드라마 독립 제작사고 저는 낭만다터 김사부를 알고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최근에 방영을 했었고요. 근데 왜 샀을까? 이제 이 사진은 이제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인데요. 보통 저 PBR주를 많이 사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왜 샀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드라마 제작사 중에 상대적인 밸류 매력이 있고 높은 수익성, 자산 가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 영업이익이 모두 2배 이상 성장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1분기 실적도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올해 4편의 드라마 공급 예정입니다. 멘탈리스트라고 미드 유명하죠. 이거를 리메이크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뭐 크게 증가한 건 아닌데 적자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턴어라운드를 했고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게 4분기부터인데 올해 1분기도 이 매출 사이즈 자체가 다르고 영업이익도 크게 올라갔고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죠.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그 비결은
자체 IP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 이렇게 판권을 팔 수 있으니까 높은 영업 마진을 달성하는 겁니다. 이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시청률이 꽤 나왔죠. 그래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보면 과거에는 드라마 제작사가 절대 의리였죠. 왜냐하면 공중파 KBS, MBC, SBS 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마진율이 상당히 낮았고 팔대 자체가 매출초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OTT 플랫폼들이 워낙 많아서 뭐 해외 방영권을 많이 판매할 수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실적을 반영하면서 4분기 실적에 반영하면서 크게 좋아졌죠. 그 최근에도 상반기에 방영이 완료된 드라마가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고 시청률이 12%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사의 역량이 이제 뛰어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가치투자 명가인 VIP 자산운용이 왜 매수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그냥 과거에는 저마진 사업이었어요. 절대 의리였고 매출처가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파가 절대 갑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체 IP를 확보하면서 가격 협상을 하면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고마진 회사로 지금 회사가 변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치 투자하는 곳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건데 자산 가치죠.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ER이나 PBR이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에 비해서 높지만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 것 같고 현금성 자산이 꽤 있습니다. 44억. 이거는 뭐 많지는 않은데 기타 금융자산 이게 다 이제 사실상 현금입니다. 특히 기타 유동자산이 380억, 그 총 합치면 500억이 약간 넘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안전마진이 되는 거죠. 그 제작사 중에 이렇게 현금이 많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을 한 것 같고 성장성이 꾸준하죠. 지금 국내에 뭐 티빙도 있고 쿠팡 플레이도 있고 뭐 해외에는 뭐 넷플릭스가 워낙 유명하고 중국, 일본에도 여전히 판매할 수 있고 그래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고요. 그래서 주가 트리거가 뭐가 될 거냐. 최근에 이게 사마넥트스 워스 주가가 이렇게 막 시원하게 쭉쭉 올라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적이 호전되면 당연히 올라갈 거고 또 증시 상황이 좀 좋아지면 팍 칠 수가 있죠. 어느 순간에. 약간은 지루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주식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하죠. 분석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반은 이런 기다리는 거 생각보다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넷플릭스의 차트인데 700불에서 지금 뭐 186불로 엄청나게 떨어졌죠. 저점이 162불까지 찍었는데 넷플릭스가 다시 재상승하게 되면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실행하는 거를 이제 고민 중인데 뭐 광고 삽입해서 저가형 요금제로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아마존
애플 같은 회사가 인수할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수합병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대장은 사실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주가 탄력 받으면 삼원 네트워크스도 아마 재평가되는데 훨씬 유리할 겁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